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딸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분명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요. 전 남편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여러분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음 해요. 저는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었어요. 세어보면 정말 먼 사이인 아빠 직장 동료의 오촌 조카였는데요. 이렇게도 만나는구나 싶을 만큼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는구나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었어요. 저 혼자 커리어 쌓아가고 새로운 일을 배워가고 하는 부분에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하나 둘 시집가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가야 하나 고민했었지만 남들 사는 것처럼 그 기준을 맞춰가지 말자 노력을 하고 있었답니다. 요즘 다들 그러고 많이 살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저희 아빠는 제가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혼자 늙어 죽을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30대 중반을 달려가는 저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면 어떻게 하냐면서 하소연하듯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셨다 해요. 너무 걱정이라고. 그날도 유난을 부리면서 직장 동료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하는데요. 그러다 그분이 마침 괜찮은 녀석 하나 알고 있다며 이야기를 한 게 아빠를 혹하게 만들었죠.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하나 몰라. 우리 딸도 혼기가 꽉 찼는데 도저히 시집 갈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지. 지 말로는 연애에도 관심이 없다 하는데 그 나이 먹도록 남자친구도 없으니 원. 나 이래서 손주는 보려나 몰라. 원래 요즘은 다 그래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갈 애들은 또 간다니까. 근데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 주변에도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자친구 하나 없는 놈이 있어서요. 이제 34살 다 되어가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지. 어려우려나? 과장님만 싫지 않으시면 제 오촌 조카애가 참 괜찮거든요. 걔도 30대 중반쯤 됐을 텐데 나름 훤칠하고 직업도 공기업이니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나이가 비슷하니 괜찮을 것 같은데. 뭐라도 만나봐야지 않겠나. 이거 우리 딸 연락처인데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 좀 하라 하면 안 되나? 이야기해볼게요. 그때 과장님 카톡 사진 보니까 참 미인이시던데 좋아할 것 같네요. 그렇게 아빠가 고스란히 내 연락처를 주고 왔다 하셨어요.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딸내미 연락처나 휙휙 주고 너무하다 싶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인연, 연락이나 올까 싶었어요. 연락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아빠가 또 유난이셨겠거니 싶어 넘겼는데 이게 웬일? 2주 정도 지나니까 진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도 자주 만나 결혼까지 했었다 하는데 진짜 연락이 오니까 신기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은 없고 소개해준 마음이 있으니 일단 연락이나 해볼까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연락한 기간도 꽤 되었고 일단 만나볼까 해서 만났는데 사람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상형이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이 잘 통하기도 했고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 둘이 뜻이 맞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나이가 많아 아이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느새 두 딸의 엄마가 되어버렸답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둘째를 낳게 되었을 무렵 특별한 이슈가 하나 우리 집에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일하시던 가게를 정리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가족을 위해 그 긴 40년이란 세월 동안 번화가에서 음식 장사를 하셨었어요. 제 나이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오랜 기간 하셨다 보니까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그간 모아놓은 돈도 상당히 있다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릴 정도는 아니라 하시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셨어요. 나도 오래 일하기도 했고 이제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픈 거 있지. 일 쉬면 심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 엄마 고생하셨어.
이제 그만 일해도 되지 뭐. 이제 그만 쉬면서 다른 아줌마들이랑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그래.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그만둬도 되나 몰라. 그래도 나 너한테 손은 안 벌릴게. 모아놓은 것도 부족하지 않게 있어. 무슨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쉬어. 오래 일하셨으니 힘드셨을 걸 알아 저도 쉬는 것에 찬성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엄마도 가게를 정리하게 되셨고 저 역시 둘째를 출산하게 되고부터는 완전히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애 둘을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어려웠었는데요. 그렇게 남편에게 따로 부탁을 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꼭 육아휴직을 써달라고요. 첫째 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다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도 썩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편하게 쓰기 어려웠거든요. 요즘에야 좀 일상화되어 너도 나도 쓰는 추세라 쓰게 되었는데요. 둘째를 낳으면서 첫째 때 쓰지 못했던 육아휴직까지 다 해서 거의 1년이나 받아올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한참 손 많이 가는 신생아와 2살짜리 아이니까 한 명이라도 주 양육자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첫째는 그게 아빠니까 더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계속 우리 가족은 행복함만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1년 정도 지나 드디어 둘째가 돌이 되면서 슬슬 생활하기 편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복직까지 하는 줄 알았으나 돌연 얼마 다니지 않던 남편이 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장사? 네가 갑자기 무슨 장사야? 도저히 지금 직장 못 다니겠어. 너랑 연애하기 전부터 다녔던 회사잖아. 오래 다니기도 했고 책에 따라가기가 좀 힘들더라고. 1년 만에 가니까. 그럼 이직을 준비해야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장사 타령이야.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든데. 전부터 꼭 내 가게 한번 차려보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 우리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처음엔 좀 버틸만 할 거야. 당신 한 번도 장사해본 적도 없고 그런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 없잖아. 가게 돌아가는 사정을 어떻게 알고 하려고 그래. 내가 여태 생각해 놓은 게 좀 있어. 내가 맛집을 좀 좋아하잖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가 또 봐놓은 게 있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해보는 게 어때? 지금은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때잖아. 첫째는 이제 영어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오히려 애들이 어리니까 더 빨리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 거야. 더 늦으면 학원비도 애들 양육비도 더 들어. 지금 서둘러 해야 돼. 걱정되는데 난 그냥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 지금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해야 하나. 이번엔 당신이 좀 이해해줘. 사람에게 치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대뜸 퇴사 소식을 알리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이유가 마음이 좀 짠하다 싶었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다, 힘들다 하는데 그걸 부부인 제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나 싶었죠.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름 쉬는 시간도 주고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필 자영업을 시작하겠다 하니까 영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애들도 한창 클 때인데 너무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죠. 그 후에도 퇴사하는 날까지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했었지만 참 완강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남편 빨리 말리는 게 좋겠다 했었는데 영 말을 듣지 않으니 하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가게 차리는 건 어떻게 되어가나 했는데 정말 자기 멋대로 가게까지 차려놨더군요. 퇴직금 한 푼 생활비로 돌아오는 것도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죠. 답답하기도 했고 저 인간이 저렇게 철이 없었구나 싶어 한숨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뜯어 말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후회를 한다니까요. 자기 말로는 자영업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더 좋다는 판단이 되어 이렇게 가게를 다 차리게 된 거라 하는데요. 진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 자기 가게가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애들이 없을 때 했었어야지. 우리 4명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 퇴직금도 다 거기에 쏟아부어버리고. 원래 장사라는 게 초반에는 공쳐야 나중에 잘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 되는 곳이 어딨어? 지금 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손가락만 빨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는 어떻게 된 게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계속 그렇게 잔소리만 해. 내가 다 알아서 준비했다니까? 집단에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 가게도 보고 또 돌아가는 꼴도 살펴보았었거든요. 근데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40년 경력 딸의 눈으로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뭐라 해도 역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하니까 도저히 이건 못 이기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가게에는 파리만 날렸어요. 이게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고정 지출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었는데요. 이대로 한두 달 생활비 대출이라도 받자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사는 게 새삼 서러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제가 어디 말할 곳도 없어 친정 엄마한테 펑펑 울면서 털어놨어요. 엄마 사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지 가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활비 안 가져다 준 게 벌써 4개월째, 엄마.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아니, 김서방은 갑자기 왜 장사바람이 들었대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그러니까 말이야. 기왕 할 거면 좀 잘 되던가. 타치 고집대로 하더니 지금 장사도 하나도 안 되잖아. 월세만 겨우 낼 정도래.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우리 소녀들은 어쩌나. 너만 괜찮으면 엄마가 한번 가볼까? 안 그래도 남편이 장모님이 이런 건 잘하실 텐데 여쭤볼까 이런 말 자주 하긴 하는데 애들 아빠는 아마 좋아라 할걸?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엄마가 거기로 따로 가볼게. 보다 못했던 저희 친정엄마가 발벗고 나서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우리 엄마가 어떤 가게를 꾸려왔는지 옆에서 오래 지켜봐 왔기 때문에 거절은커녕 오히려 환영을 했죠. 그렇게 엄마의 간섭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역시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꾸어야만 했는데요. 레시피부터 시작해 시스템 체계나 홀 세팅 등 정말 자잘한 부분까지도 엄마가 하나하나 바꾸어 가셨어요.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시어머니가 남편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좀 떵떵거릴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게다가 가게 레시피도 모두 시어머니의 참견으로 만들어진 것도 상당히 되는 편이었죠. 하지만 친정엄마가 끼게 되고 나서부터는 요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적인 소스부터 자잘한 재료, 그리고 플레이팅, 마무리까지 싹 다 바꾸게 되었어요.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데 자기 아들이 세팅한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다 바꿔나가니까 시어머니는 사부인 입맛대로 가게가 바뀌는 게 영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나름대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한 거고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 건데 옆에서 자꾸만 틱틱대는 거예요. 이 된장찌개는 내가 이 가게 생기기 전부터 만들었던 요리 방법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으면 너무 매워지는데요. 제가 먹어보니 살짝 싱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해보고 별로면 또 바꾸면 되죠. 그리고 나는 스테인리스로 된 물통은 별론데 손님들도 손이 차갑다 할걸요. 플라스틱이 오히려 보기 안 좋아요. 물때도 잘 생기고 열기에 잘 녹아서 그만큼 거부감 느끼는 분도 많이 있고요. 깔끔해 보이는 걸로 하면 스테인리스가 제일 좋아요. 식탁에 이 테이블복 깔자고 한 거 저예요. 보기에 참 예쁘잖아요. 천으로 된 건 아무래도 업소에서 사용하기엔 좀 그래요. 손님이 떨구면 고스란히 얼룩이 되고 그때마다 빨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흘리고 먹는 식당에서는 닦기 쉬운 비닐로 된 걸 쓰거나 하는데 횟집도 아니고 아예 테이블볼을 없애고 테이블 코팅 그대로 쓰는 게 제일 낫죠. 엄마 경력이 길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까지 변화를 주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었어요.
시모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납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가게 운영에 있어 생판 모르는 남편이 봐도 우리 엄마의 솔루션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남편의 가게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의 추천대로 고스란히 싹 다 고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이 과연 오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원래 식당이라는 건 운영하는 방식과 인테리어에 따라 손님이 오게 돼요. 맛이라는 건 오래 운영한 게 아닌 이상 처음부터 그 부분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또 옆에서 식당을 오래 운영한 엄마 옆에 살다 보니 딱 보면 안답니다. 아무튼 변화를 시도한 지 얼마 안 가 정말 거짓말처럼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동네에서 인기도 많아지고 인정도 받게 되었죠. 덕분에 우리 두 딸은 유치원 종일반을 다니게 되었어요. 저까지 가게 일을 도와줘야 할 정도로 바빴거든요. 장사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는구나. 이래서 다들 유명 경영인에게 조언을 받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이렇게 점점 생활이 좋아지니 개구리가 올챙이일 적 생각을 못한다고 저희 남편이 이상하게 점점 변해갔어요. 돈 좀 만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가게를 저랑 시어머니,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맛에 대해 한층 더 연구를 하고 와야겠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가게도 거의 안 보고 바깥으로 나다니곤 했어요. 이게 또 터치를 하고 싶어도 가게 일도 워낙 바쁜데 저는 육아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 엄마는 사위가 바깥이라는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이런 거 대신 이야기해달라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쉬쉬하면 넘어가게 되어버린 거랍니다. 진짜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자연스레 저와 엄마,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행동에 다들 화가 나 셋이 완전 끈끈해지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김서방한테 뭐 좀 물어보려 하는데 오늘 혹시 가게에 오니? 아니. 엄마, 이 인간 전화도 자꾸 안 받아서 그냥 안 하고 있어. 올지 안 올지 지 맘이지. 요즘 완전 지멋대로잖아. 아이고, 미며느라가, 사부인,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괜히 다 고생하시고. 어머, 아니에요. 아무래도 남편이니까 바깥에서 홍보도 하고 새 메뉴도 짜고 그러려나 보죠. 괜찮아요.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 아니죠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 전화라도 받으면 뭐라 하겠다마는 내 연락도 안 받고 골치만 아프구나. 에헤 어머님, 애들 아빠 생각은 그만하세요. 참, 저랑 엄마랑 가게 마감하고 치킨이라도 먹으러 갈까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기름진 음식 하나 드시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사부인. 가시죠. 회식한다 생각하시고요. 이때 이후로 서로 대화하는 일도 많아지고 남편도 없다 보니 남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돈독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우리 엄마를 싫어하셨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한 거 있죠. 이렇게 셋이 의지할 곳이 있다 보니까 으쌰으쌰 힘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해도 가게 매출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는 와중에 정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유명해지게 된 너튜버가 와서 먹는 방송을 찍어갔었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너도 나도 와서 찍어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다 보니 무려 매출의 100배나 찍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 일했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할 수 있죠. 저랑 엄마가 없는 날의 매출을 보니까 하루에 5만 원도 제대로 못 버는 날도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렇기에 매출 100배라 해도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니고 이제 막 남들 버는 정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게 어디겠어요. 저랑 친정엄마, 시어머니 셋 다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때 남편은 무슨 맛에 대해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무슨 음식 기행을 다닌답시고 지방에 간 상태였거든요.
그런 남편도 남편이라고 이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바로 전화했었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완전 좋은 소식 있어서 전해주려고. 나 이제 울산이지. 왜? 무슨 일 생겼어? 이번 달 매출 작년 딱 이 시기와 비교해서 100배야 100배. 신기하지? 나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정말 100배야? 우와, 장난 아닌데?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아, 맞다. 당신 내일 할 말 있으니까 애들 학교 가면 집에 있어. 알았지?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저를 위해서 자유시간이라도 주는 건가 싶어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해외여행도 엄청 가고 싶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편하게 친구들도 만나 수다도 떨고 싶고 했었거든요. 가게도 바쁘고 육아도 해야 하니 최근 아예 친구들 만난 적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첫째 등교 보내고 둘째 등원 보내고 저는 가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남편을 보는데 음식기행 다닌다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게 얼굴 때깔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때부터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시건방진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왜 항상 그런 예상은 틀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대뜸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 있죠?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여태 널 만났던 이유는 그때 내 급에 맞았기 때문에 만났던 거야. 지금은 우리가 급이 좀 다르잖아? 서로 급이 맞는 사람 만나자 이제.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이 소리 하려고 나한테 어제부터 기다리라 한 거야? 나도 급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마누라 삼고 싶다고. 너 가서 거울 좀 봐라. 나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너 같은 사람 만나는 거 봤어? 아닐걸?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지 몰라? 너 니네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아? 애초에 장사 시작하려는 것 자체가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까 그거 감당하려 한 것도 있었다며. 내가 애들을 바꾼다 그랬어? 내 마누라 되는 사람 바꾼다고. 너도 옛날에 나 정도 되는 사람 가서 다시 만나. 여기서 애쓰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를 바꾸겠다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더 젊고 더 예쁜 여자라도 만나겠다 이거야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대체 왜 안 돼? 돈 많은 양반들 다 그러고 사는구만. 그리고 애들도 너 같은 아줌마보단 예쁜 새엄마를 더 좋아할 줄 누가 알아. 너 진짜 못하는 말이 없구나. 기가 막힌다. 혹여나 애들 앞에서는 절대 이런 말 하지도 마. 알았어? 이러고 한쪽 입만 씩 웃는데 진짜 내가 여태까지 이런 놈 하나 못 알아보고 결혼까지 했구나 싶어 아찔해지는 거 있죠.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 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먼저 도장을 찍었으니까 저만 찍어서 내면 된다 하고 볼일 있다 하면서 먼저 나가버렸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지금 이 가게를 자기 혼자 키운 것도 아니고 저와 시모, 엄마가 같이 가게를 봐줘서 같이 큰 거잖아요. 자기가 혼자 다 한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라 울며 불며 출근을 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에게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집에서 있던 일을 말씀드렸죠. 다시 생각해도 도저히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앞길이 막막했었거든요. 앞으로 아빠 없이 자라게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이런 아빠를 만나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었죠. 이런 마음이 모이다 보니 도저히 눈물이 멈출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요. 보여드리는데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말 그대로 오열을 했죠.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지냈는지 가장 잘 알아주었으면 한 게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했었어요. 이 모습에 엄마도 시어머니도 두 분 다 엄청 기막혀 있었어요. 엄마, 어머님, 저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들 아빠가 이혼하재요.
여태 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혼이라뇨. 이런 미친놈을 내 자식이라고. 얘야, 찍어라, 찍어. 옆에 식구가 없어 봐야 정신 차리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 인간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 아가. 그리고 사부인, 이게 다 제가 애를 잘못 키워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어떻게 고개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역시 이 상황이 나에게도 우리 엄마에게도 엄청 미안하셨나 봐요. 저희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면서 애를 잘못 키운 내 탓이다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미안해하시고 우셨죠. 저도 내내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그때 기둥이 되어주셨던 게 저희 엄마였어요. 사부인, 일어나세요. 너도 그만 정신 차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엄마가 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시나 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엄마하고 시모에게는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고이고이 하나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이혼 서류를 보고서는 더 이상 숨기는 건 의미가 없다 싶으셨는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 가게 엄마 컨설팅에 이어지기 전 가게 운영을 너무 못한 나머지 빚이 야금야금 조금씩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그 금액을 들어보니 상상 초월이었죠. 그게 점점 커지는 빚을 감당하기가 도저히 힘들어 안 되겠다 싶었다. 그렇다고 너한테 한 말도 있는데 가게를 접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무척 고민을 하더구나. 그래서 그놈이 가게를 내 앞으로 명의를 돌리고 지는 개인 회생을 하러 갔더구나. 그러니까 빚 해결을 회생으로 해보자 했던 남편이 꾀를 쓴 게 명의를 시어머니 앞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생도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엄마가 모두가 모르게 남편 가게가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가게 자체가 시모 명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계약서도 다 다시 써야 하는 상황에 시모가 계약서 사인을 하러 부동산에 가다 보니까 건물주가 바뀌게 된 것도 몰랐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부동산에 직접 안 가시고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셨으니 더더욱 시모는 알 수가 없었고요. 그냥 사인하라 하니까 하셨던 거지 새 건물주 이름까지 못하러 보나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건물 매입을 하냐 거짓말 같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엄마 무려 40년 동안이나 번화가에서 꾸준하게 장사를 해오셨던 분이에요. 티는 잘 나지 않아도 나름 서민갑부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엄마는 근데 왜 그거 산 걸 여태까지 숨겼었어? 원래는 숨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 네가 하도 힘들다 하길래 진짜 어려울 때 월세 그만 내라고 말하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 과정에서 건물 매입 역시 시모와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고 진행을 했었다 하는데요. 엄마가 건물주가 되면서 가게 명의가 시모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한데 싶었대요. 뭔가 따로 이유가 있나 싶어 두 분만 계실 때 따로 물어보셨다 하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역시 피해자셨어요. 버티다 못해 시어머니도 명의를 저희 엄마에게 넘기신 거죠. 남편은 여태까지 가게 명의가 시모였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등기부 등본을 떼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냈기에 여태 몰랐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엄마 거, 가게도 엄마 거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이걸 여태 몰랐다는 것도, 이걸 왜 두 분이 숨기셨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알고 보니까 원래 남편이 가게를 차린답시고 과도하게 진 빚으로 인해 당장 압류에 걸리게 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명의를 시어머니 걸로 돌리고 자기는 여기 직원으로 바꾸어 딱 최소한의 빚만 갚으려 수를 쓴 거예요.
문제는 사실 시모도 몸이 살짝 불편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명의 변경으로 인해 재산이 잡히게 되니까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가게 매출이 들어가는 통장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사실상 바지 사장이었고 돈은 한 푼도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게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도 내 앞으로 날아오잖아요. 부가가치세니 소득세니 세금 같은 것도 꼬박꼬박 내야만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세금 내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사시면서 모아온 돈으로 해결을 해오셨다 해요. 회생 덕분에 경제적으로 한시름 나아진 저희 남편은 이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그런지 한결 살만했나 봐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가게 카드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고 다녔다 하네요. 가게로 찾아오는 명세서를 보면서 시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금액을 쓴 걸 보고 당황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회생 중에는 변제금 상황만 똑바로 하면 해외여행을 가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저기 다녔던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나이 먹어서도 우리 아들을 도와주게 되니까 아들이 뭐라도 해주겠지 싶었는데 정말 단 하나도 안 주고 싹 지 생각만 하더구나. 여태 일하셨던 거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받긴 받았는데 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만큼 줬었어. 내가 가게 운영이 안 되는 초반에 얘가 월세도 못 내고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러겠니? 미안하니까 그냥 반찬값 할 정도만 줘라 했었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되어가는 중에도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돈을 더 달라 하기에도 참 속보이는 짓이니 그럴 수가 있어야지. 아들에게 돈 뺏으려고 여기 일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시모는 수급도 제대로 못 받아 모아놓은 돈도 세금으로 다 까먹다 보니까 남편이 조금이라도 넉넉히 챙겨주겠지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 못된 놈이 자기 엄마에게도 페이를 주지 않아왔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도 생활비라도 줬었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무급으로 일해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차일 피일 미루며 준다 해도 당장 입에 풀칠할 딱 그 정도만 줬었다네요. 그때 그렇게 나한테는 돈 없다, 나중에 주겠다 하면서 자기는 계속 놀러가더구나. 그놈 때문에 받던 지원금도 끊기고 걔는 계속 나 몰라라 하고 정말 힘들었던 때 사부인이 날 도와주셨다.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사부인. 아니에요. 그 당시 너무 힘드셨잖아요. 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알다시피 난 사업자 하나 늘어난다 해서 타격이 있는 게 아니고 세금도 현금 계산하고 남은 걸로 내면 되니까 괜찮았거든. 그래도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던 저희 엄마가 편하게 기초수급 지원을 다시 받으시라는 차원에서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도 된다 하셨던 거예요.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바꾼 거라 저에게는 따로 말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 복잡한 사정을 알면 제가 또 괜히 남편과 싸우기라도 할까봐 저희 엄마가 가게 사정이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쉬쉬하고 있을 예정이었다 하는데요. 저희 엄마는 앞서 이야기해드렸듯 이미 재산이 상당히 있으신 터라 이거 하나 더 생긴다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리든 남편에게 다시 주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을 예정이었다 해요. 시어머니 역시 당장 엄마에게 명의가 넘어가게 된다 해도 남편이 따로 알게 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좀 짐을 덜어보자는 심정으로 부탁을 하셨던 거랍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나도 정말 너무 많이 속상했다. 우리 아들이 원래 그랬던 놈이 아닌데 가게 운영을 시작하고부터 영 이상하다 싶었다. 돈 좀 만지니까 새삼 다른 놈이 되는데 왜 그리 무섭든지.
늦게 물드는 게 무섭다 하더니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대로 너무나 힘드셨구나 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남편이 원래 시댁 식구들에게는 나름 효도도 하고 잘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장사를 시작하게 되고부터는 정말 생판 모르는 남처럼 굴었다 하는데요. 난생 처음 이렇게 큰 돈을 만지게 되고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듣다 보니까 그만큼 기고만장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나이 먹고 그렇게 구니까 더욱 감당하기 힘드셨다 하는데요. 그래도 어렸을 때 이랬다면 때려서라도 잡겠지만 이제 다 큰 성인이고 애들도 있는 애기 아빠인데 차마 혼낼 수가 없다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만들어 놓은 폭탄을 이렇게 떠안아줬는데 한 번을 고생하셨어요. 힘드시죠? 이런 말 하나 없으니 서운함이 점점 쌓여오셨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사부인과 며느리만 애를 쓰고 정작 아들 본인은 혼자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거기다 저도 모르게 외도까지 저질렀다 해요. 듣자마자 깜짝 놀랐죠. 저는 애들 키우고 가게 일하느라 오히려 바빠서 몰랐었는데 시어머니가 딱 그 장면을 목격하셨다 해요. 지난달에 며느라가 네가 애들 보러 가야 한다고 나 혼자 가게 마감했던 날 기억하니? 그때 딱 문 닫고 가려고 했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누군가 하고 보니까 아들놈이더구나. 술이 떡이 된 채로 웬 여자랑 같이 밤에 가게로 들어오는데 나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글쎄 그 여자랑 어찌나 낄낄대는지 내 아들이지만 남사스러워서 혼났어. 전 정말 전혀 몰랐었어요. 세상에 정말. 아무래도 이혼하겠다는 이유도 그 여자랑 희덕거리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한다만 딱 봐도 술집 여자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돈 쓰다가 그 여자가 땡 잡았구나 싶어 붙었겠지. 아마 옆에서 엄청 꼬드겼을 거다. 그걸 넘어간 내 아들도 참 할 말이 없구나.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로는 그때 본 그 여자랑 바람이라도 나서 나한테 이렇게 구는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다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대로 엄청나게 남편에게 질렸구나 했었어요. 감싸주려는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혼을 다짐하고 이혼 서류 제출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과연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어 하루에도 12번도 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앞으로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을 쿡쿡 찔러오던지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옆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이혼하면 가게 명의 네 앞으로 바꿔줄까 하는데 어떠니? 애들 걱정하지 말고 키워야지. 엄마, 그래도 되겠어? 나 괜찮아. 무슨 소리야. 이거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뭘. 사부인도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일단 이혼하는 중이니까 다 끝나면 그때 줄게. 그러니까 이혼 후에 가게를 제 앞으로 돌려주신다는 이야기셨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혼할 때 남편이 가져가게 되는 지분은 단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할 때 처음으로 가게 명의가 저희 엄마 앞으로 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얼마나 시모에게 노발대발했다 하는지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까지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그거를 왜 장모님한테 넘겼냐, 왜 건물주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오만 화는 다 냈다 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입을 꾹 다물고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남편이 쥐뿔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같이 놀던 그 여자도 갑자기 내뺐는지 그제서야 남편이 다시 전화하고 난리가 났죠. 무슨 염치로 다시 전화를 해? 이혼하자며. 그냥 그대로 해. 내가 미쳤었나 봐. 여보, 난 당신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나 버리고 어디 가게, 어? 우리 딸들도 잘 키워야지. 어떻게 네 입에서 애들 얘기가 나와? 너 만나는 여자도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그 여자랑 예쁘게 3살님이나 차리세요.
급에 맞는 새 마누라 얻으셔야 하지 않겠니? 그 여자가 자꾸 나 꼬신 거야. 난 진짜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 난 진짜 단 한 번도 애들은 물론 당신도 잊어버린 적 없었어.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다고.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언제는 급이 안 맞아 못 만나겠다며. 돈 많이 버는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나냐며. 야,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다 너랑 살아서 그런 거야. 알기나 해?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널 속상하게 만든 만큼 더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제가 이놈한테 쏟은 시간만 해도 너무나 아깝고 아쉬운 거 있죠. 정작 가게 명의가 지 거였으면 아마 미련 없이 절 버렸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도 진정성도 안 느껴졌고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가기도 싫었어요. 외도 하나만 가지고서는 애들 보면서 참고 살 수야 있겠지만 저렇게 무력이 생기면 수시로 바뀌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한창 보고 자랄 나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이혼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일단 가게는 당장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며칠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무사히 이혼까지 하나 싶었더니 또 양육비 문제로 할 말이 있어 전화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 있죠. 그러다가 또 곧 다시 싹싹 빌고 난리가 나는데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몰라요. 돈을 쥐었다가 또 이제 아이 없어지니 난리가 난 거죠. 시어머니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시댁에는 같이 가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알고 있던 상황이니 그렇게 하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냅다 들어 누우면서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 하는 거 있죠. 난리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있던 일은 절 더 놀라게 했어요. 시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냅다 남편 뺨을 쫙 때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보다 더 역정을 내시면서 엄청 화내주셨어요.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웬 수지 아들이냐고. 난 너 때문에 힘들지언정 아내랑 새끼들은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지. 웬수 같은 놈. 나더러 사부인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런 짓거리를 해. 엄마, 지금 나 때린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가게 명의를 왜 장모님한테 줬어? 미리 말을 하든가. 네가 제때 돈이라도 줬어? 엄마 고생하셨어요. 돈이라도 챙겨줬냐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지 않을랬는데 너 도와주는 동안 우리 집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다고 이러는 게 어딨어. 가게 명의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혼은 말려야지. 엄마가 남이야. 네가 이러는데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보라고 이혼을 못하게 해. 너도 철 좀 들어 이제. 오히려 시아버님이 상황을 말릴 만큼 무척 화도 많이 내주셨답니다. 이후에도 연락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질리게 구는지요. 이게 한번 마음을 굳히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받을 때마다 다시 합치자, 다시 말해보자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거 있죠. 도저히 대화는 안 통하고 보내야 하는 돈은 보내지 않으니까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정말 사람이 간사하다 싶은 게 이러니까 또 자기 뒤통수를 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큰소리 떵떵 치는 거 있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어디서 큰소리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고. 웃겨. 너 여태 해외여행 갈 거 다 가고 지방 출장 간답시고 가게 신경도 안 쓰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자랑 히덕거렸을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 한 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 진짜 오로지 가게를 위해서, 너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넌 끝까지 어떻게 거짓말만 해? 이 일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사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울기도 하고 속상해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안 보여주는 중이에요. 그 후에 가게로 종종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자꾸 하는 짓이 가게 영업에 이상이 가게 행동하는 바람에 경찰을 부르기도 했었어요. 냅다 가게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질 않나. 일하고 있는데 서류 들고 찾아와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 징징대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영업에 지장을 줄 수는 없으니 그때마다 바로 112를 눌렀어요. 이게 지속적인 신고를 하다 보면 경찰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건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안 찾아오대요.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는 당연한 절차인 듯 시모랑 저랑 엄마 역시도 마지막으로 차 한잔하고 끝내게 되었어요. 이대로 그냥 그만두셔도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여태 일도 쉬고 있었고 여기 잠깐 일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몸이 힘든지 아들 때문에 겨우 했던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같이 일하셨는데 그만두기 아쉬우실까 봐요. 마음고생 심하셨잖아요. 이제 여기랑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어. 그리고 껄끄럽지. 나도 너도 사부인도 그러실 거고. 괜찮아. 너무 그렇게 거리 두지 마시고 손녀들 보러는 종종 오세요. 저희랑은 어쩔 수 없다지만 손녀들은 늘 예뻐하셨잖아요. 보고 싶으실 텐데 미리 말씀만 해주시고 편하게 보러 오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그 정도 배려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할게요. 일을 그만두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여태까지 일하셨던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관두시게 하는 게 맞나 싶어 조금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먼저 시모가 더 이상 얼굴 보는 건 영 아닌 것 같다 이야기도 하시고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다고 딱 선을 그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막판에는 그래도 서로 의지도 많이 했었고 남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손녀들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예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손녀를 보는 것까지는 막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한번 놀러 오셨는데 그 덕분에 전 남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 시모도 알고 보니 전 남편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해요.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시모가 이번 기회에 아예 버릇을 강하게 잡아놓는 게 좋겠다 하시면서 지낸다 하는데요. 자주 보면서 사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걱정은 되어 어쩌고 사나 간혹가다 들여다보신다 해요. 지금 직장은 원래 하던 사무직 일로 돌아간 상태라 하는데요. 찍소리도 못하고 회사 근처 원룸 잡아 혼자 지내는 중이라 하네요.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앞으로도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실컷 반성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 딸 둘이 있는 돌싱맘이 되어 지내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후회할 뻔도 했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니 이렇게 굳세게 마음먹기를 참 잘했다 싶네요. 엄마는 강하다더니 그 말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딸들을 위해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 볼 테니 다들 응원해 주셨음 좋겠어요.